네, 안녕하십니까. 신앙의 지혜로 세상을 보는 채널 지와TV입니다. 어, 예. 오늘은 그 지난주에 이어서 윤석열 씨와 최재형 씨가 지난 개헌절 날 개헌 반대를 했다고 뉴스들에게 이렇게 보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보고 제가 지난주에 윤석열 씨가 내각제를 거의 선언한 거나 다름없는 인터뷰를 한 것에 대해서 방송을 올렸는데 이제 그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지난 재헌절 때 발표한 이 두 분의 개헌 반대에 대한 입장에 대해서 몇 가지 조금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네, 일단 지난 개헌 재헌절을 하루 앞둔 시점, 재헌절이 17일이었으니까 16일 날 기사인데요. 여기 한번 기사를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면 재헌절 메시지 개헌은 반대라고 이렇게 하면서 헌법 가치를 무너뜨을 우회적으로 지적했다. 네, 문재인 정부가 헌법 가치를 좀 우회적으로 지적했다고 하는데 이 여기서 우회적이라는 말을 썼다라는 거 한번 보시면 아직까지 이 두 분은 공식적으로 문재인 정부가 잘못하고 있다는 얘기를 한 번도 한 적이 없다는 거를 여러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도 우회적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의주시하에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회적이라는 말을 썼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두 사람은 모두 개헌에 반대하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라고 지금 기자가 썼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총장의 음, 말을 조금 빌려보면 자유민주주의 헌법 정신을 피로써 지킨 열사들에 대한 참배로 재헌절 헌법 수호 메시지를 대신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문재인 정부에 대해 헌법과 법치를 무너뜨렸다고 해온 윤 전 총장, 제가 이런 얘기를 그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직접 얘기를 하지를 한 거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문재인 정부가 아니라 그동안 헌법과 법치를 무너뜨려 왔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죠. 어 이제 그 다음 날 예정되어 있는 광주 5.18 묘역 참배를 헌법 수호와 연결한 것입니다. 네, 여러분 아마 대부분 제 방송 보시는 분들은 이거는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예, 5.18 민주 그 묘지 참배를 앞두고 헌법 수호를 연결한 거다라고 얘기하는데 요거는 사실은 정확한 워딩은 요거를 통해서는 알 수가 없어요. 같은 날 최재형 감사원장도 재헌절을 앞두고 첫 정치 메시지로 헌법 정신을 강조했습니다. 대통령도 헌법 아래라며 헌법에 충성하고 국민을 섬기겠다고 밝혔습니다. 어, 이제 최재형 캠프 상황실장이 한 얘기입니다. 어떤 총지자도 헌법 위에 군림하면 안 된다는 것이거든요. 지금 보면 대통령 한마디에 말 한마디에 국가 정책이 뒤바뀐다든지 법적인 절차에 따르지 않는 사례가 많이 있었습니다. 헌법 수호를 강조한 두 사람 모두 개헌에 대해선 부정적입니다. 윤 총장이 지난 뉴스A 인터뷰에서 내각제도 잘못 운영되다 보면 진영에 의한 권력 독점이 될 가능성도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제보다 내각제가 낫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려운 것 아니냐. 네, 이런 말투입니다. 예,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최 원장도 정치 갈등에 대해 헌법이 규정한 대통령제를 제왕적으로 운영했기 때문이라며 개헌을 통한 권력 구조 변화를 논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그래서 다른 뉴스 보니까 대통령제를 제왕적으로 운영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왕적 대통령제가 문제가 아니라 대통령제를 제왕적으로 운영해왔기 때문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근데 분명한 거는 이 두 사람의 이제 말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거는 두 사람 다 지금 현재의 헌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라는 전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다른 방향을 가야 된다고 제기를 하고 있는 거. 헌법이 지켜지고 있다는 입장은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규정한 대통령제를 제왕적으로 운영했다. 헌법이 규정한 대통령제를 그러니까 잘못 운영했다는 거죠. 헌법의 가치에 맞지 않게. 또 우리 최영 감사원장도 헌법에 충성하고 국민을 섬기겠다고 밝혔는데 그 얘기는 보면은
음, 그동안 헌법에 충성하지 않고 국민을 섬기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를 전제로 깔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이 나오는 거겠죠. 네, 그래서 저는 일단은 지난주에 제가 윤 총장이 개헌에 대해서 의견을 밝혔다라고 말을 했는데 지금 이제 반대되는 기사가 나왔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제 개인적인 입장은 이래요. 저는 제가 보는 정치적인 판단이 뭐 100% 맞다. 내가 무조건 옳다라고 생각은 안 합니다. 저도 아직 많이 배워야 되고 제가 틀릴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많겠죠. 하지만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이제 나름대로 받은 어떤 능력에 의하면 그리고 이런 비슷한 인물들과 많이 접하면서 제가 이 사회 활동을 하다 보니 이런 분들이 이런 식의 메시지를 하는 거 고지고대로부터는 듣게 되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이렇게 말을 하고는 결정적인 순간에 딴 생각, 딴 이야기를 하는 경우를 많이 봤거든요. 여러분 혹시 사랑제일교회 지금 예배 강행에 대해서 서울시장인 오세훈 씨가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군대 네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제 식사 후폭풍은 잘 마무리됐는지 궁금하네요. 네, 아무튼 그래서 이런 그 오세훈 씨가 우리 서울시장 되기 전까지만 해도 굉장히 이 전광훈 목사님 측에 대해서 뭐 자기가 거기 뭐 예배도 참석했다는 등 이런 식의 우호적인 메시지를 내놓고서는 지금 와서는 방역에 대해서 현 정부에 발맞추고 있잖아요. 이것에 저항하지 않죠. 우리는 분명히 오세훈 씨가 대통령 서울시장 되기 전에는 분명히 현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고 부딪힐 줄 알았는데 서울시장 되고 나서 안 하죠. 근데 저는 그런 것들을 오랫동안 봐왔기 때문에 이분들이 이런 메시지를 한다 그래도 고지고대로 들리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독소 같은 것들이 있는데 여기 보면 헌법이 규정한 대통령을 제왕적으로 운영했기 때문이다. 제왕적으로 운영했다. 그러니까 이거를 해결을 해야 된다라는 어떤 전제가 생기게 되겠죠. 개헌을 통한 권력구조 변화를 논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적절하지 않은 이유가 이런 부분들의 어떤 운영했기 때문이라는 그런 이유로 인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말이 안 바뀌기를 저는 바라는 겁니다. 제가 본 게 100% 맞진 않을 수 있지만 제가 이런 식의 방송을 남기고 또 이런 얘기를 해서 제 결론적으로 최재형 씨가 만약에 대통령이 되던 윤석열 씨가 대통령이 되던 그 과정에서 이런 내각제 세력들과 선을 긋게 되기를 바라는 것뿐입니다. 제가 뭐 윤석열 씨가 무조건 내각제를 해야지만 저는 뭐 기쁜 그런 상황은 저는 아니죠. 여기 윤석열 씨의 말씀도 보면은 내각제를 잘못 운영되다 보면 진영에 의한 권력 독점이 될 가능성도 많기 때문에 대통령보다 내각제가 낫다 이렇게 말하기 어려운 것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 내각제가 잘못 운영되다 보면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내각제의 나쁜 점은 이런 부분이 아니에요. 내각제가 잘못 운영되다 보면 진영에 의한 권력 독점이 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정치인들이나 고민하는 거지 일반 국민들은 내각제가 되면 부패한 정치 세력들이 국가 권력 최고 권력자를 자기 마음대로 뽑아버리는 거에 대한 우리는 걱정과 두려움을 갖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윤석열 씨나 최재형 씨가 지금 이렇게 애매모호한 말씀들을 통해서 이런 내각제 어떤 반대라는 개헌의 반대라는 메시지를 냈다라고 언론 기사에 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환영을 하고 되게 감사한 일입니다. 하지만 전 여전히 의심을 하고 있고 저분들이 만약에 정말로 내각제 개헌에 반대하는 입장이 분명했다면 그 길을 걸어왔겠죠. 근데 안타깝게도 윤석열 씨 같은 경우는 내각제의 거의 뭐 핵심이라고 불리는 홍석현 씨와 태블릿 PC 조작을 앞두고 굉장히 더러운 거래가 있었다라는 것이 우종찬 기자님의 책을 통해서 계속 이렇게 밝혀지고 있는 상황이고 최재형 씨 같은 경우는 최재형 씨의 선거 캠프에 들어간 사람들 뭐 그런 사람들이 개헌에 굉장히 이렇게 앞장서고 있는 선거 캠프가 아니라 최재형 씨랑 회동을 했던 정의와 국회 전 부의장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 사람이랑 뭐 아주 친하다 오랫동안 이야기했다 막 이러는데 그 사람이 내각제의 거의 거두입니다. 거두.
사실 전 그분이랑 사진도 한번 찍은 적 있거든요. 국회 가서 그 청소년 시설들 대표해가지고 그분이랑 한번 미팅을 한 적이 있어서 했는데 저는 그분 딱 보면서 아우 너무 탐욕스러운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가졌었는데 아무튼 이분들의 삶은 개헌에 반대하는 그런 삶이나 어떤 배경을 갖고 있지 않은데 이 메시지 하나만으로 개헌에 대해서 저는 신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저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우리는 정치인들의 이렇게 수족이 될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정치인을 하나님 섬기듯 섬기면 안 된다라는 게 저는 지금까지 주장해왔던 저의 지론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인데요. 누가 보수의 대통령 후보가 되든 우파 시민들이 그 사람들의 어떤 신도가 되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약간 조금 이 국가 리더나 때로는 선생님 그리고 나의 뭐 스승이나 뭐 어떤 그 신앙 선배 아니면 뭐 목사님 뿐만 아니라 뭐 직장의 스승 뭐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신격화시키려는 그런 성향들이 굉장히 강한 것 같습니다. 저는 그게 굉장히 거부감이 들거든요. 저한테는 오로지 신격화실 수 있고 내가 어떤 그런 전심으로 모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이렇게 어떤 사람, 특히 국가 지도자나 이런 사람들을 막 언론들이 띄워가지고 그게 박정희 대통령이 됐던 이승만 대통령이 되었던 뭐 정말 그렇게 신격화시켜서 섬기는 거는 저는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저는 그분들을 사랑하고 그분들을 존경하고 그분들이 이 국가를 위해서 헌신적인 일을 한 것을 인정을 하지만 그건 평범한 관계에서 인정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승만 대통령이나 저나 똑같은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이승만 대통령이라는 사람을 만들어내셨고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그를 통해서 국가를 운영해 왔다라고 생각하는 관점이다 보니까 이승만 대통령한테 고맙고 이승만 대통령의 존재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려드리면서 이승만 대통령한테 배우려고 하는 마음들은 있습니다. 하지만 그분을 이렇게 막 사진을 모셔다 놓고 와 이승만 대통령이 정말로 나의 모든 것이고 주인이고 뭐 이런 식의 어떤 태도는 여러분 생각해도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윤석열 씨나 최재형 씨나 우리가 만약에 지지를 한다 그래도 그들을 어떤 신격화시켜서 지지하는 것이 아닌 한 명의 인간으로서 그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찬성할 부분과 만약에 이분들이 이 선에서 벗어난다면 난 그분들을 지지할 수 없다라는 선을 명확히 해서 지지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지난 제헌절 하루 앞둔 이 메시지에 대해서 잠시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